당 탈당을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견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당시 위원장님한테 놓고 가세요. 위원장님한테 놓고 가셔야지. 당신이 있으면 놓고 가세요. 당신이 이야기하세요. 대한민국 위원장님 사퇴하라. 당신이 몰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놓고 가라. 당신이 성장을 참물합입니까? 이거 안 돼요. 바른미래당 정보위원장 해놓고 가세요. 지금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환영합니다.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 2년 동안 당을 떠나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우리 이학재 의원의 이 탈당 회견에서는요, 항의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뒤엉켜서 몸싸움에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지금 저분이 출구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요, 방송기자실로 피신을 했던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상임위원장 자리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묵으로 주어진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당원들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는 만큼 정보위원장직에서 물러나서 바른미래당의 다른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으로 이 위원장을 내려놓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보위원장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거세게 있었는데 이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같은 민감한 작업에서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요직이고 또 대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첩보들, 북한 관련된 정보들을 먼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정보위원장직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와 어떤 공세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임위원장 한 자리 한 자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치 도의상 탈당을 하더라도 이 부자리는 놓고 가라, 손학규 대표의 말을 당원들이 현장으로 몰려가서 항의를 한 셈입니다. 네. 장물합이냐라고 하면서 원색적인 말까지 튀어나왔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이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모양이죠. 간간히 미소 띈 얼굴도 저 고립된 와중에도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이 탈당이 이미 예고가 됐잖아요. 본인도 여러 차례 예고를 했었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좀 홀가분한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뤄놓은 과제를 좀 처리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사실은 이 이제 위원장 자리가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환영하는 과정에 일종의 이제 자유한국당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표정에 지금 이제 묻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여러 의원들이 좀 동요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하고 접촉하고 있다. 탈당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속에 어떻게 보면 2차 탈당에 지금 선도 탈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신호탄이 돼서 여러 명의 의원이 또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좀 걱정을 해서 사실은 더 그렇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혼자 나가면서요, 정보위원장, 상임위원장직까지 다 고스란히 안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분들을 받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지금 네티즌들은 양심 없는 철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권고를 할까요? 일단 한국당은 오늘 두 팔 벌려서 쌍수들어 환영은 했지만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한국당 내 이른바 이제 친박계라고 하는 잔류파들의 시선은 별로 곱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학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4차례나 했다고 하거든요. 뭐 비대위원장 시절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때도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원조 친박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인천시장 선거 때 그 유정복 의원하고 경선이 붙으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이른바 탈박을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바른미래당 쪽으로 이제 옮겨갔던 거죠.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 그게 과연 정치 도의상 맞는 거냐.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4차례나 역임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이건 맞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학재 의원이 당내에서 유력한 어떤 영향력을 갖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의 물꼬를 트지 않았겠습니까? 1호 탈당이 현실화됐는데요. 정작 인적 쇄신은 한국당이 했는데 잠잠하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연쇄적으로 탈당 도미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아주 직접적인 러브콜을 하던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께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실 개혁과 미래를 뒤로 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학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정부위원장 자리는 반납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공조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적 변경과 관련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당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또 뭐 내려놓으라든지 또 사퇴했다든지 이랬던 사례가 전혀 없어요. 혹시 추가로 움직임을 같이 하실 분들 혹시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규모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염두에 두고 당협위원장직 비워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비워놓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꼭 그분을 위해서 자리 비워놓고 기다렸던 게 아니고 네네. 그분이 이제 와서 응모를 하면 예. 다른 경쟁자분들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겠죠. 네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또 만약에 당 측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겠죠. 같은 조건에서 경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특별하게 예우하겠다라는 거로 들립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일부러 당협위원장 자리도 비워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참에 계속 나오시게 될까요? 이게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당협위원장 공모가 지금 20일로 일단은 이번에 마감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 올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선정을 안 하고 잠정 유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긴 해요. 네. 한데 1차적으로는 일단 뭐 18일부터 20일까지 이 시한으로 공모 이제 절차가 1차 끝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심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다른 의원들도 지금 동요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지금 이야기가 진행된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 중에 또 몇 사람 정도 더 지금 결행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사실 행보가 지금 관심이 좀 모아지는 의원은 역시 유승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이 어찌됐건 뭐 탈박해서 친유승민계로 활동을 해 이제 왔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3회 지금 옮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요. 오히려 좀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받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이미 대구 지역에서는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내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학재 의원이 이번에 옮겼지만 TK 지역의 전직 바른미래당 출신 당협위원장들이 이번에 이틀 사이에 대거 탈당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새로 공모하는 자유한국당 TK 지역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것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이미 원외에서는 이 탈당과 복당 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결국 움직이느냐 마느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인데요. 저는 2월 전당대회 이전에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복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학재 의원처럼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렇죠. 바른미래당 내에 챙겨야 될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측근으로 할 수 있는 이해운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부터 비롯해서요. 네. 혼자만 아니라 이 자기 식구들의 자리가 다 확보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 탈당과 복당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한국당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그 새 지도부와의 어떤 빅딜을 통해서 네.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당대당 합당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이전에는 네. 계속해서 어떤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원외의 다른 당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이미 많이 동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대상에도 없었고요. 나의 복귀를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죠.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비 넥타이를 목에다 메고요. 드디어 오늘 유튜브 방송 TV 홍카콜라 첫 편을 공개를 했습니다. 7개 영상이나 올리던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비난하는 집단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복귀하는데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의 당에서 어떤 특정인이 복귀하든 말든 그것이 왜 자기 당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복귀를 반대하는지 난 이해하기 어렵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복귀하면 거기에 정치적으로 사망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제가 겁이 나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제가 복귀하면 자기들의 대남 통일 전술 전략에 들통이 나니까 겁을 내겠죠. 매일같이 노동신문에 내욕을 하고 또 반대당에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제가 현실 정치로 돌아왔습니다. 저 영상 중에는요, 프라하에서 생긴 일, 이렇게 딱 보기만 하면 귀가 솔깃할 만한 제목들인데 정작 내용을 보면 당에서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신다고요. 장해찬 평론가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좀 우려스러운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프라하에서 생긴 일 대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체코를 거쳐서 유럽 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미로도 갔고요. 그 과정에서 체코에 이제 김평일이라고 하는 해외 비자금을 총괄하는 대사가 있는데 네. 남북 정상회담을 대가로 그 사람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대가를 지급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힘이 빠지게 되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조사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근거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이념 정쟁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게 지금 겨우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반갑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를 하셨던 분이면 네. 지금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는 다른 보수 우파 매체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유튜브에서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한 우파 채널과는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네. 물론 전기료를 비판한 부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정책적 비판에 차라리 좀 더 무게감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일각의 아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체코와 관련해서도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분이 투시 능력이 있는지 남들이 못 보는 귤 속에 뭘 보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못 보는 김평일을 봤다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아니면 말고식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역시 차별화를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홍카콜라 방송이 시작됐다고 해서 네. 그 어느 정도 방송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좀 활성화하는 콘텐츠 올리고 있는지 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거는 저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조회수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보수 인사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몇십만 회씩 나오거든요. 네. 근데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올리는 것의 조회수를 보니까 17,000회, 8,000회, 만 회가 넘어가는 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보수 인사한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냐? 네. 보수 쪽 지지자들이 가서 열심히 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 전 대표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하고 완전히 척을 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수 쪽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된 게 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보수 인사들이 굉장히 가서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인데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인사들하고 결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평가도 하고 네. 있던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장희찬 평론가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면은 문제 제기를 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 같은 또 추측성 내용, 이른바 이제 거짓 허위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기보다는 좀 정치적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내용이 좀 자극적이어서 이른바 보수 인사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안 들어가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벌써 17,000명 구독했다라고 해서요. 이 첫날부터 반응이 뜨겁다는 거에 주목을 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 좀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2번씩 하신다는데요. 예, 제가 올해 못 갈 것 말씀드리는 같으세요? 것은 오래 갈 것 같다는 말씀. 그래요? 그러니까 정계 복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차기 전당대 출마해서 당대표직을 다시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여론전 차원에서 이거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당에서 환영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박계 잔류파들도 그렇고 이 비박계 복당파들도 그렇고 아무도 지금 원치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은 어찌됐건 그 두 개의 그 큰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도 역시 그 양대 구도 하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했을 때 홍 전 대표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좀 오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이었군요. 네. 이제 알겠어요. 차기 전당대회 말씀하신 김에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이제 전당대회만 보자라고 벼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에서요. 인적 쇄신 명단에 들어갔던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요. 홍문정 의원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이제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그분들이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당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를 쏟는 것이 낫지. 또 그분들이 구태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저만 소인배가 되고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윤리위 회부의 징계 절차 밟겠다고 어제 밤 인터뷰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홍문종 의원을. 저를 윤리위원회에 보내겠다고 그러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해봤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고요. 저는 친박 비박을 얘기한 적이 없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가 해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리위원회 가면 제가 윤리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기껏 원내대표 하시라고 밀어줬더니 자신을 윤리위 회부한다든지 또 인적수신 명단에 들어갔으니까 참 난감한 상황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 이제 기대시게 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더 이상 저항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 조강특위에서 심사를 한 결과 나온 걸 보면 다른 의원과 동렬에 검찰의 기소 상태 또 재판 중인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배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번에 이제 인적 청산 대상 명단이 발표되기 전부터 친박 신당을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도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다른 의원들은 지금 같이 공조를 맞춰주는 의원들이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지금 홍문정 의원만 사실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 원내대표가 더 이상 개판은 없다. 그래서 모든 개파를 아울러서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내쳤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용납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신 모양이죠, 장혜찬 평론가님. 이럴 줄 몰랐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을 저는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원내대표 경선 이전부터. 물론 친박이 새를 밀어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인 것이냐, 거기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경선 전후로 기껏해야 본인의 SNS 정도의 글을 남기면서 자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문정 의원만 유독 너무 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지금 사실 친박이 본인들 계파의 특정한 후보도 내지 못할 만큼 위축된 상황이라는 이러한 분위기를 잘못 파악했던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전당대회에서도 다시 한번 뭐 친박 비박의 계파 싸움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친박이 만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처럼 본인들의 색채를 최대한 죽이고 중도적으로 갈 수 있는 후보를 포섭해야지 친박의 어떤 독자적인 후보로 승부를 보기에는 이미나 너무 많은 시대가 지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홍문종 의원의 실책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다른 친박 의원들도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서 전당대만 보자 벼르고 준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정은 평론가님. 일단은 그럴 것으로 봅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행동에 나서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제된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점에서 탈당을 고민하지 않을까. 네. 친박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는 거죠. 홍문종 비박이 의원 이제 대표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은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격하지가 않아요. 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럴 줄 알았다는 의미로 오히려 저는 좀 읽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상했고 지금은 좀 당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뭐 이제 친박이 다시 이제 뭐 세를 획득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본다면 네.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그 중간에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이제 그 탄압을 당하는 당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에 본인의 입지 또는 이제 나가서 설령 이제 탈당해서 친박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플러스가 된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